네, 안녕하세요. 저는 플랜티어건의 한끗 토익 리스닝 파트를 맡고 있는 티나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리스닝 파트를 보다 쉽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리스닝 파트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조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을 떠나서라도 일단은 우리가 주변에서 한국의 사회에서 영어를 많이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많이 못 들으니까 아무래도 친해지거나 익숙해지기가 조금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 계획을 리딩 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빈줄 표현을 외우거나 아니면은 문법 같은 걸 외워서 이제 독해 실력을 좀 키울 수 있거나 할 수는 그런 계획을 세우실 수는 있지만 리스닝 파트는 아무래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조금 계획 자체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망설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일단은 왜 리스닝이 안 되는지부터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문제점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 문제점 속에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자, 영어가 안 들립니다. 어떻게도 안 돼요. 독해는 좀 뭐 외우면 되는데 리스닝은 왜 안 들릴까요? 일단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처음으로는 단어와 그런 수거드, 프레이즈 같은 것들을 우리는 그냥 눈으로만 이제 외워 버릇하셔가지고 막상 소리를 인지를 하시기가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링킹 사운드라는 연음을 인지를 못해서 제3의 소리로 들리셨기 때문에 조금 더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는 나는 말을 안 해요. 나는 말을 안 하고 그냥 남의 소리만 들어버릇하니까 각각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조금 인지가 잘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뭔가 지문을 듣거나 뭔가 말을 들으면 안 들립니다. 그리고 그 안 들리는 걸 집착을 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안 들리는 걸 집착을 하다 보니까 내가 그나마 들은 것들은 이미 다 까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소리는 들리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었지? 무슨 말을 하고 있었지, 저 사람이? 라고 잘 인지를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리스닝이 듣기가 조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리스닝 공부하세요? 많은 분들이 뭐 쉐도잉을 한다, 이렇게 뭐 말을 따라 얘기하는 거, 혹은 딕테이션을 난 해야겠다, 딕테이션을 나 다 받아 적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혹은 같은 지문, 다이얼로그나 어나운스먼트 같은 거를 계속 똑같은 거를 반복해서 들으시는 연습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도움이 되는데 뭐 이것만 하셔야 돼요. 이것은 하시면 안 돼요.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리스닝 공부를 하시는데 차용하실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딕테이션이라든지 쉐도잉 같은 경우는 조금 먼 길을 조금 돌아가신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영어의 표준말은 어디일까요? 영국일까요? 아니면 호주일까요? 아니면은 미국의 워싱턴 DC일까요? 한국어와는 달리 영어의 표준말은 없습니다. 호주식의 액센트가 있는 거고 영국식의 액센트가 있는 거고 미국의 남부식, 중부식 혹은 북부식 액센트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어떡하죠? 다 다른데? 간단한 방법은 항상 다 다르지는 않고요. 어떤 특정한 단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소리들을 같이 의미를 외우듯이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단어 보실게요. 여기 5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토익 빈출 표현 단어들 중에 하나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단어 어떻게 소리가 날까요? 미국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either. 그쵸? either이라는 발음이 나오지만 영국 사람들 혹은 호주 사람들은 either 대신에 either 이런 발음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미국 발음은 direction이지만 영국이나 호주 발음은 direction 하고 이가 I 같은 소리가 나겠죠.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이는 schedule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는 그대로 schedule 이런 발음이 나고요. 하지만 가끔 몇 분의 특히나 이제 토익 표현에서 토익 지문을 읽으시는 많은 성우분들이 스케줄 대신에 schedule이라는 발음도 가끔 심심찮게 들립니다. 자, 네 번째는 chair.
미국 발음은 좀 많이 굴러가죠. R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만 영국 발음은 chair 대신에 chair 이런 소리로 또 발음이 나기도 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데이터 용량할 때 그 쓰이는 데이터입니다. 영어로는 미국식 영어로는 데이터라고 쓰이겠지만 영국 혹은 또 미국에서도 특히 보스턴 지역 이쪽에서는 데이터 대신에 data라는 발음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요런 가끔씩 나오는 각기 다른 발음들도 우리가 인지를 하시면은 리스닝 하시는데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영어로 문장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잘 귀를 기울이시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There is a Chinese calligraphy exhibition going at SAIC Museum. 네, 잘 들으셨나요? 제가 하는 말을 정확히 들으셨을 분도 계시고 무슨 말 하는 거지? 고개를 조금 갸우뚱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요. 저는 지금 이 문장을 읽었습니다. 눈으로 보시면 자, 해석해 보실게요. There's a Chinese calligraphy exhibition going on at SAIC Museum. 자, Chinese calligraphy 요거는요. 서예, 명사로 서예, 서체라는 뜻이고요. exhibition, 전시, 전시회를 뜻합니다. SAIC 뮤지엄에 Chinese 서체 전시가 열리고 있다라는 매우 간단한 문장이고 여러분들 토익 공부하실 때 exhibition, calligraphy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안 들려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빈출 표현이나 단어들을 외우실 때 눈으로만 외우십니다. exhibition, 전시, 전시회, 명사지. calligraphy, 서예, 서체, 명사지. 한 번도 직접 그 발음이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인지를 조금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단어를 외우는 거는 사실 의미를 외우는 것만 뿐만이 아니라 소리까지도 외우셔야 되는데 그 파트가 빠진 상태에서는 내가 아무리 단어를 외워도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LC 파트는요, RC 파트와는 달리 리스닝을 듣는 거기 때문에 조금 문장의 수준이 RC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조금 낮습니다. 낮다고 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구어체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들의 연결의 센텐스들을 주로 읽어드리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문을 읽었을 때는 다 알겠는데 막상 귀로 들으면 안 들린다. 무슨 소리지? 그러고서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면 이 소리였는데 내가 왜 못 들었지? 하고서 도대체 리스닝은 안 돼! 라고 많이 속상해 하셨을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자 이런 문제점들 속에서 이런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어를 외우실 때 단어의 의미와 그 단어의 단어가 명사인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그런 걸 떠나서 그런 것들과 같이 단어의 소리까지 같이 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문제점들을 알았으니 그 문제점 속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겠죠. 제가 드린 해결 방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speak the word to know what it means. 자, 두 번째는 practice linking sound. 세 번째는 assumption versus presupposition입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speak the word to know what it means. 자,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speak입니다. We have to speak the word입니다. 꼭 단어를, 수거를 외우실 때 꼭 소리내서 발음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 발음이 그다지 좋지 않은데 괜찮아요. 사전 찾아보고 그 발음을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국 발음이 어떻게 나는지, 미국 발음이 어떻게 나는지. 자, 그래서 단어의 소리를 인지하는 거, 그게 리스닝 공부하는 가장 첫 번째 스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어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어로 들어보는 처음 단어를 들었을 땐 그 단어를 쓰기까지 내가 한번 말을 해봐야지 정확한 발음 혹은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지문을 크게 내서 소리 내서 읽기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어떤 때는 녹음도 하셔야 될 때도 있어요. 녹음해서 내 소리가 이렇게 내 소리부터 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소리를 먼저 직접 들어보자. 그게 첫 번째 스텝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스텝은 practice linking sound입니다. practice linking sound. 자, linking sound가 뭘까요? linking sound가 도대체 뭘까요? link 하면 연결이 된, 그리고 linking 하니까 ing가 붙어서 연결이 된 소리라는 뜻입니다. 뭐냐면은요, 우리는 이제 단어 한마디만 얘기하지 않잖아요. 말할 때 여러 단어들이 모였을 때 새로운 소리가 각 단어의 뒷소리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앞소리가 합쳐져서 새로운 소리가 나오는 것들을 말합니다. 자, 어떤 거냐면은요, 자, 요거 읽어보세요 하면은 우리는 영어가 아직 조금 서투르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Get rid of it. 하지만 아무도 영어 토익 시험에선 get rid of it 이렇게 천천히 말 안 해주죠. 어떻게 말하죠? get rid of it. 이런 식으로 알 수 없는 단어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 거. 자, flip it up 이 아니 flip it up 이런 소리가 납니다. 물론 이제 저는 이제 미국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얘기고요. 자, 보통 이제 T 발음 같은 경우는 영국 이제 분들은 조금 더 T 발음을 좀 정확하게 해주시죠. 자, 다음 거 please send her a fax가 아닌 please send her a fax. 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쵸? her가 her의 h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 끝에 D 소리가 다음 오인 모음에 넘어가서 get rid of it. 마찬가지로 F가 I로 넘어가서 the 이런 소리가 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P가 I로 가고 T가 U로 갑니다. 그래서 flip it up, flip it up 이런 소리가 나겠죠. 자, please send H는 흐 발음이 나긴 하지만 거의 무음에 가깝습니다. 모음과 비슷한 발음이 난다고 치면은 이렇게 나와서 send her 이게 아니라 sender 이런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링킹 사운드 때문에 이거 무슨 소리야? 내가 아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모였을 때 전혀 다른 소리가 나서 인지를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문들을 보셨을 때 읽어보시면서 이게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런 소리가 날 수 있겠구나 라고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따라 읽어보시면은 내가 읽었기 때문에 다음 것은 조금 다른 사람이 읽더라도 좀 더 잘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링킹 사운드는 언제 만들어지냐면요. 끝자리가 된 소리인 경우 그리고 다음 단어의 앞글자가 모음인 경우에 흔히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항상은 아니에요. 보통 이제 우리도 한국말 할 때 의미에 따라서 가끔 숨을 쉬잖아요. 숨 쉬는 것처럼 의미에 따라서 끊어 읽을 경우에는 링킹 사운드가 매번 일어나지 않을 수는 있죠. 그래서 우리는 소리에 익숙해져야 돼요. 소리는 어떻게 익숙해져요?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직접 말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듣고 말하고를 반복하시면서 이제 익숙하지 않은 소리를 조금 더 익숙하고 나랑 조금 좀 친하게 곁에 두시면은 훨씬 더 리스닝 공부하실 때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음 현상, 링킹 사운드에 대해서 인지하고 충분한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되게 글이 많아요. 한번 저와 함께 같이 어떤 식으로 소리가 나는지 한번 보실게요. 자, 이 문장은 어떻게 소리가 날까요? I have a question about the food. 이렇게 나옵니다. I have a 자, question about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I have a question about the food 이렇게 나오지 않고 I have a question about the food. 자, 이런 식으로 빨리 말을 합니다. 자, 두 번째 긴 지문 읽어보셔도 좋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Congratulations on your promotion to manager of our Thailand office. 자, congratulations on your promotion to manager of our 이런 소리가 나서 manager of our Thailand office. 여기서는 살짝 끊어주기 때문에 F와 O 발음이 같이 합쳐서 나지 않는 경우는 흔히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거. You can read about in the leaflets that are being passed around. 그쵸? Read about 이런 소리가 나고요. In the leaflets that are이 아니에요. that are 이런 식으로 발음이 납니다. Being passed around. 그래서 passed around 그러면
한 단어인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실 수도 있지만 한번 소리를 인지하시기, 링킹 사운드를 인지하시기 시작하면 아, passed around 비슷한 단어인가? 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I couldn't have done it without you. 그쵸? 우리 want you 할 때 T와 U가 만나면 chew 이런 발음이 나옵니다. 물론 want you 이렇게 발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 다음 거 from the look of it 해서 look of it 이런 작은 전치사 그리고 이런 it 같은 대명사들은 거의 안 들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른 긴 단어의 끝소리에 묻혀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look of it 하면 제3의 단어가 아니라 look of it이 합쳐진 단어구나 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지금 두 개를 제가 같이 묶어놨는데요. 읽어보시면 What are you up to today? 너 오늘 뭐 하니? 라는 단어고요, 문장이고요. What do you do for living? 이러는 당신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라는 직업을 물어보는 질문인데 여기서 보시면 are과 do의 차이가 있습니다. are는 비동사고요. do는 액션 동사인 do입니다. 하지만 이 다른 단어지만 빨리 어떤 분들은 굉장히 빨리 읽으신 분들은 거의 안 들립니다. 자, what are you up to today? What do you do for living? 같죠, 소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세세하게 신경 쓰시면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게 딕테이션이 조금 먼 길을 좀 돌아가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어차피 전치사라든지 대명사, 인칭, her, he, it, I, you 이런 것들은 모음 그리고 H 발음이 나기 때문에 그 전에 오는 단어의 뒷소리에 묻혀서 안 들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안 들릴 수 있구나, 안 들릴 거구나 라고 일단 좀 마음을 먹으시고 들으시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편하게 리스닝을 좀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링킹 사운드를 인지하자. 자, 안 들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 들리면 어떻게? 안 들리면 들리는 거 가지고 유추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나온 게 세 번째 스텝입니다. Assumption versus presupposition. 이것 뜻 뭔지 아세요? Assumption. 뜻 뭘까요? 가정입니다. presupposition 뭐죠? 얘도 가정이에요. 안 나와. 네, 둘 다 가정인데요. 달라요, 둘이. 성격이 좀 다른 아이입니다. 우리는 assumption을 안 할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presupposition만 할 겁니다. 자, 둘 차이가 뭐냐면은요. assumption은 내가 들린 한 가지 단어,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는 안 들리는 거에 집착을 한 나머지 상상의 나래를 펼치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단어 한 가지 들은 거 가지고 assumption을 하는 거예요. fire 이 한마디 듣고 불 난 거 아니야? 그리고 뛰쳐나가는 거랑 비슷한 맥락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presupposition은 조금 다릅니다. presupposition은 일단 마음을 굳게 먹으시고 좀 불안하시겠지만 안 들리는 걸 버리실게요. 버리고 들리는 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들리는 것들을 차례대로 다 놓고 봤을 때 골라놓은 팩트를 기반으로 유추를 하시면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안 들리는 거에서 정답을 맞추는 것보다 들리는 거에서 정답을 맞추는 편이 오히려 정답의 확률에 가깝겠죠. 그래서 잘 안 보이시죠? 죄송해요. 여러 단어를 합쳐서 말하는 문장에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치사라든지 인칭 등은 거의 들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들린다는 건 일단 인지를 하면은 조금 더 의연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문맥을 파악해서 의미를 유추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영어의 문맥은 항상 이어져 있습니다. 항상 이어져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한국말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는 좀 약간 결론 위주의 문장이 많아요. 그리고 문법적으로 따지고 보면 동사와 접속사, 그리고 명사와 접속사가 항상 같이 붙어 다녀서 한마디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다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영어는 좀 다릅니다. 영어는 동사와 접속사가 붙어 다니지 않은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접속사라는 because, so, therefore, although 이런 것들은 사실
동사랑 같이 붙어 다니지 않아요. 물론 문장 앞에 나오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다른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영어는 어떻게 얘기를 하지? 영어는 짧은 문장들, 특히나 리스닝 파트는요, 짧은 부어체 문장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하나의 덩어리인 컨텍스트, 문맥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어져 있는 게 A 옆에 B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겹쳐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질문에서 What are they discussing about? Who is the listener? 남자의 직업이 무엇이야?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질문들에서 이게 힌트예요. 자, 들은 다음에 그러면 그거를 얘기할 그 키워드를 우리가 찾아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안 들으셔도 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키워드는요, 문맥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말하지 않습니다. 웬만해선 세부 사항이 아닌 이상은. 그랬을 때 What are they discussing? 뭐죠? 걔네들은 그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중요하니까 질문으로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힌트는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 키워드를 내 머릿속에 잘 입력을 해놓고 그거를 잘 따라가다 보면, 그리고 거기에서 들리는 것들을 모아서 차례대로 머릿속에 진열을 해보시면은 정답에 조금 가까워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저 리스닝이 안 돼요. 20-30%밖에 못 들어요. 저는 그냥 그러면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 정도도 굉장히 잘 들으시는 거다. 한국말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뉴스를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듣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맥, 흐름을 잘 알아낼 수 있습니다. 영어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어나 한국어나 하면 어차피 같은 언어잖아요. 그래서 질문에서 요하는 키워드를 찾아서 내가 들린 팩트를 기반으로, 팩트는 뭐죠? 사실입니다. 이 스피커가 말하는 사실을 찾아가지고 끼워 맞춰서 스토리를 이런 얘기구나 유추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르는 것은 어차피 몰라요. 안 들려요. 안 들리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히 버리실게요. 거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해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신에 그거를 버리시고 그거를 다시 한번 되뇌어서 생각해 볼 시간에 오히려 저는 내가 들은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답을 골라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에서 보면은 대화 내용 연설문보다 긴 지문에서는 질문에서 원하는 스피커의 의도와 주제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셔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을, 만약에 안 들려요. 파트 4의 어나운스먼트가 나오는데 처음부터 망했어, 나 안 들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세 문제 다 그냥 틀리시고 마시겠어요? 그래도 그나마 조금 정답에 가깝게 좀 골라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일단은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 무엇에 대한 거지, 뭐가 들리지, 그나마 조금이라도 들리는 거에서 초점을 맞추셔서 정답을 찍거나 오답을, 안 들리는 것을 오답을 소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조금 우리가 뭐든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점이 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왜 안 들리는지, 리스닝이 왜 이렇게 안 느는지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문제점 속에서 해결 방법을 좀 찾았는데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계속 이것만 우리가 이론만 안다고 해서 이러면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시기는 조금 아직 이른 감은 있으시고요. 계속 이 이론들을 바탕으로 계속 각자가 나름대로 감을 잡으시고 좀 연습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한끗 토익 수업에서 저와 함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 팩트를 유추하는 방법, 그리고 안 들리는 것들을 버리는 방법들을 조금 더 이제 심도 깊게 조금 더 딥하게 좀 얘기를 수업을 해보면서 많은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